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한서연이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고 딸 유나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각 구운 계란말이가 놓여 있다. 엄마, 오늘 정말 긴장돼요. 유나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재훈이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인데 실수하면 어떡하죠? 한서연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괜찮아, 유나야.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금방 아실 거야. 진심으로 대하면 돼. 그런데 엄마. 유나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연다. 재훈이 아버지가 도남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 대표님이시래요. 되게 큰 회사인가 봐요. 혹시 우리가 너무 격이 안 맞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한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난다. 도남인베스트. 그 이름이 그녀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는다. 유나야,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지. 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다. 유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맞아요. 재훈이도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겠죠? 한서연은 딸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모르는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도남인베스트라는 이름이 불러일으킨 오래된 기억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친다.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함께 가주세요. 재훈이 부모님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신대요. 유나의 부탁에 한서연은 잠시 고민한다. 물론이지. 내 소중한 딸의 일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회에 대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서연은 딸이 방에서 옷을 고르는 동안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주택가 풍경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명함 한 장이 떠오른다. 그 명함에 적힌 이름과 오늘 만날 사람의 이름이 같다면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지워내려 한다.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을 것이다. 엄마, 이 옷 어때요? 유나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다. 수수하지만 깔끔한 차림새에 한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예뻐. 정말 예뻐. 한서연은 딸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한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최고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최도현과 윤지혜가 프랑스산 고급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명화들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가 이들의 불을 과시하고 있다. 여보, 오늘 상견례인데 상대방 집안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윤지혜가 와인잔을 돌리며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다. 최도연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한다. 별거 아닐 거야. 재훈이가 대학에서 만난 애라니까 평범한 집안이겠지. 마침 미순그룹이랑 200억 계약도 앞두고 있으니 기분 좋게 한턱 쏴주지 뭐. 200억이요? 윤지혜의 눈이 번쩍인다. 와, 그럼 이제 정말 다른 급이네요. 드디어 재벌 사위감을 만날 때가 온 건가? 최도연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온 내 실력이야. 이번 미순그룹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업계 톱3 안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혹시 상대 가족이 우리 수준을 못 따라오면 어떡하죠? 윤지혜가 약간의 우려를 표한다. 재훈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혜야, 걱정하지 마.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 최도연이 거실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각종 상장들을 바라본다. 만약 격이 안 맞으면 그때는 재훈이를 설득해야지. 윤지혜는 명품 핸드백에서 화장품을 꺼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친다. 오늘 룩은 어때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명품 부티크에서 방금 산 것으로 가격표만으로도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한다. 완벽해.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줘야지. 최도연은 자신의 정장 소매에 달린 명품 커프스 단추를 만지며 만족스러워한다. 이때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금수저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유나 가족 만나는 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부담이라니, 아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지혜가 재훈의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한다. 그냥 평범하게 대할 거야. 대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최도연은 거실 한쪽에 진열된 골프 트로피들을 정리하며 덧붙인다. 재훈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라면 우리도 좋아할 거야.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집안끼리 만나는 거니까 서로 수준이 맞아야 편하지 않겠냐? 재훈은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간다. 서울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월화당. 예약하기도 어려운 이곳은 정치인과 재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개별 룸으로 나뉘어진 공간은 전통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서영과 유나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선다. 유나는 어머니의 소박한 면, 원피스와 자신의 단정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불안해한다. 엄마, 괜찮을까요?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한서연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킨다. 유나야, 우리는 우리다움을 잃지 말자. 진심만 있으면 돼. 하지만 한서연의 마음 역시 복잡하다. 도남인베스트 최도연. 설마 그 사람일까? 20년 전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최도연과 윤지혜는 문이 열리는 순간 한서연과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최도연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온다. 어서 오세요. 윤지혜가 일어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서연의 소박한 차림새에 고정되어 있다. 어머님 정말 검소하게 사시나 보네요. 편안한 걸 좋아해서요. 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는다. 그녀의 자세는 당당하지만 최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요즘 저희 회사가 200억 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바빠서요. 최도연이 명함을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미순그룹이라고 아시나요?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데. 한서연이 명함을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도남인베스트 대표이사 최도연. 바로 그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평온하게 대답한다. 대단하시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온다. 윤지혜는 계속해서 은근한 견제의 말들을 쏟아낸다.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시대에는 여성분들도 전문직에 많이 계시는데. 윤지혜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난다. 우리는 작년에 유럽 한 달 여행 다녀왔는데 어머님은 해외여행 자주 하세요? 윤지혜가 자신의 에르메스 백을 자랑하듯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묻는다. 별로 안 다녀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좀 보편적인데. 윤지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을 가장한 우월감이 배어 있다.
최도연 역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과시한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거든요. 이번 미순그룹 계약도 그런 신뢰의 결과죠. 한서연은 조용히 들으며 내심 냉소한다. 20년 전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나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재혼조차 부모의 과도한 과시에 당황스러워한다. 한서연은 딸을 위해 참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간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서연이 정중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일주일 후 강남의 미슐랭 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르 자르댕.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샹들리에와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번에는 최도연 부부가 장소를 정했고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다. 한서연과 유나가 입장할 때 윤지혜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지난번 만남 이후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한서연 모녀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에 실망했다.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일반인 가족. 그녀가 원하는 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서 오세요. 윤지혜의 인사는 형식적이고 냉랭하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다. 대조를 극명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최도연 역시 오늘은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고 있다. 미순그룹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인연은 정리하고 싶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지혜가 전체 요리가 나오자마자 직격탄을 날린다. 저희는 이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유나가 포크를 떨어뜨리며 놀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환경이 저희와는 너무 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윤지혜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듯 차갑게 말한다. 한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진다. 격이 다르다고요? 최도연이 나서며 더욱 직설적으로 말한다. 저희 재훈이는 앞으로 200억짜리 사업을 물려받을 아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는 말을 멈추고 한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이. 윤지혜가 이어받는다. 미안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폭탄 선언을 한다. 촌티나는 집안은 절대 안 됩니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말은 잔인하다. 백화점 기성복 입고 명품 하나 없으시고. 윤지혜는 자신의 샤넬백을 만지며 계속한다. 저희 체면이 서겠어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아세요? 한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 유나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재훈이 약하게 변호하려 하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춘다. 이때 입구에서 재훈이 나타난다. 부모에게 미리 연락을 받고 온 것이다. 유나야,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우리 헤어지자. 그 말에 유나가 자리에서 무너진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서연은 딸을 부축하며 일어난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차갑게 변했다. 윤지혜가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앞으로도 자기 수준에 맞는 분과 만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 한서연이 천천히 윤지혜를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20년간 쌓인 복수심과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수준 말이죠. 한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라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수준이 무엇인지. 그날 밤 한서연의 집. 딸 유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한서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다. 작은 서재이지만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책장에는 경영학과 법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다. 한서연은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연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다. 봉투를 꺼내어 천천히 열어보니
20년 전 미순그룹 창립 기념사진이 나온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도연이 보인다. 그때만 해도 그는 한서연의 남편 서진우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신뢰받는 부사장으로서 미순그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던 시절이었다. 20년 전 내 남편을 배신했을 때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갑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그녀는 다른 서류들도 꺼낸다. 최도연의 배신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 그가 경쟁사와 은밀히 거래한 계약서들, 그리고 서진우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건다. 김 부장님. 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플랜 B 실행하세요.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다. 도남인베스트 완전 인수 준비하고, 그리고 20년 전 서 회장 배신 사건 자료 모두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갑자기 왜?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서연은 사진 속 젊은 최도연을 바라본다. 그때는 야심만만한 부사장이었지만 결국 배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서재 한쪽에는 남편 서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다. 한서연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한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지키려던 정의를 제가 완성하겠어요. 다음 날 새벽 미순그룹 본사 50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한서연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 그녀가 입은 것은 더 이상 소박한 면 원피스가 아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고급 정장과 명품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다. 회장님, 도남인베스트 관련 자료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온다. 좋아요. 그들이 200억 계약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아시죠? 네, 현재 그들의 유동성 상황을 보면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한서연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다.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같은 시각 도남인베스트 사무실. 최도연이 들뜬 마음으로 200억 계약 준비를 하고 있다. 벽면에는 미순그룹과의 계약을 기념할 가상의 퍼포먼스를 상상하며 그려놓은 차트들이 붙어 있다. 여보, 정말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완전히 다른 급이 되는 거죠? 윤지혜가 남편의 사무실에 와서 흥분해서 묻는다. 당연하지. 미순그룹은 업계 1위야. 그들과 손잡으면 우리도 자동으로 톱클래스가 되는 거지. 최도연은 계약서 초안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워한다. 그럼 어제 그 집안 사람들 정리한 게 정말 잘한 일이네요. 윤지혜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재훈이도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더라고요.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은 자기 급에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해. 이번 계약 이후에는 재벌가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아질 텐데 그때 가서 창피당할 수는 없지. 하지만 계약 시간이 지나도 미순그룹에서는 연락이 없다. 최도연은 점점 초조해진다. 이상하네. 분명히 오늘 오후 2시라고 했는데. 그는 시계를 연신 확인한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온다. 사장님, 미순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해? 최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어둡다. 계약. 전면 취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최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유가 뭐야? 갑자기 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대표님의 개인적 판단이라고만. 비서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미순그룹 대표 이름이 한서연입니다. 그 순간 최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한서연. 20년 전 그가 배신했던 서진우 회장의 부인. 설마 그 한서연이? 윤지혜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묻는다. 여보, 한서연이 누구예요? 왜 그래요? 최도연은 말을 잇지 못한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배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른 서진우 회장. 그의 부인이었던 한서연이 미순그룹의 대표라니. 여보, 윤지혜가 다시 부른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최도연은 애써 진정하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다.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간다.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일주일 후 도남인베스트 사무실.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어 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하고 전화벨 소리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 주가가 또 떨어졌대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인다.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미순그룹 계약 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젓는다. 최도연은 사무실에서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보지만 모든 거래처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 2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저 최도연입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 네, 지금 바쁘시다고요? 그럼 언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진다. 이미 10번째다. 윤지혜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황이 역력하다.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으며 묻는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최도연은 머리를 싸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도남인베스트 주식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순그룹과의 대형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또 다른 투자 회사들도 도남인베스트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도연은 리모컨을 집어던진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여보,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윤지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다. 최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다. 20년 전, 내가 배신한 사람이야. 배신? 서진우라는 사람이 있었어. 미순그룹의 창립자였지.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독립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사람이 죽었어. 윤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그럼 한서연이라는 사람은 그의 부인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미순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 같아. 그들이 말하는 동안 회사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도남인베스트의 몰락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그날 밤 최도연의 집. 윤지혜가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린다. 어떤 것들은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여보, 정말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윤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간청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도연은 소파에 무너져 앉아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진우 회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지. 회사 일도 많이 맡겨주시고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욕심이 났어. 더 빨리, 더 많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경쟁사와 은밀히 거래를 했어. 미순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겨주고 대신 독립 자금을 받았지. 윤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그 일이 들통났을 때 서 회장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 나를 아들처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럼 정말로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윤지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 배신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사실이야. 최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다.
그 후에 한서연 여사는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졌어. 나는 그녀가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윤지혜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다. 그럼 이번 일은 복수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20년을 기다린 복수. 그때 문 밖에서 소음이 들린다. 기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최도연 대표, 미순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20년 전 서진우 회장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최도연과 윤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한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3일 후 미순그룹 본사 로비. 최도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소리치고 있다. 며칠 사이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어 있다. 한서연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다. 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본다. 한때 업계에서 잘 나가던 도남인베스트 대표가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하지만 최도연은 계속 소리친다. 한서연 회장님, 20년 전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한서연이 나타난다.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명품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정한 표정이 과거의 소박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다. 최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본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린 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한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한다.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응접실로 오시죠. 미순그룹 50층 응접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한서연과 최도연이 마주 앉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는 20년 전과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한서연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최도연을 바라본다. 반면 최도연은 잔을 잡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차를 마시지도 못한다. 기억하세요? 한서연이 천천히 입을 연다. 일주일 전에 당신 부인이 저에게 한 말 말이에요. 최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촌티나는 집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한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묻는다. 격이 맞지 않는 저에게요? 최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한서연이 냉소한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말에 최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혹시 20년 전, 그때 내 남편 서진우 회장을 배신하고 회사를 훔쳤죠. 한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진다. 기억나시나요? 최도연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젊어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 한서연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간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한다. 심장마비였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으로. 최도연은 말을 잇지 못한다. 그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서연이 돌아서며 그를 바라본다. 도연이를 너무 믿었나 봐였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젊은 시절의 미순그룹 사무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최도연이 서진우 회장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젊은 최도연의 얼굴에는
야심과 욕망이 가득하다. 서진우 회장은 그런 그를 아들처럼 믿고 있다. 도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앞으로 이 회사를 너에게 맡길 생각이야. 하지만 장면이 바뀌면서 최도연이 경쟁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나온다. 미순그룹의 입찰 정보만 넘겨주시면 독립자금 50억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최도연이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드러나 있다. 며칠 후 서진우 회장이 배신을 알게 되는 순간, 도연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서진우 회장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하다. 회장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서진우 회장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쓰러진다. 그날 밤 병원에서 서진우 회장이 한서연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한다. 서연아, 도연이를 너무 믿었나 봐. 미안해. 젊은 한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다. 다시 현재의 응접실. 한서연이 과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최도연을 바라본다. 그 후 20년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협적이다. 미순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신을 찾아서 정의를 구현할 날만을 기다렸죠. 스크린에 도남인베스트의 모든 부채와 불법 거래 내역이 떠오른다. 그 200억 계약? 한서연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말한다. 당신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한 덫이었어요. 최도연의 눈이 커진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한서연이 냉소한다. 당신이 이 계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도록 유도했죠. 하지만 상견례는 우연이었어요. 한서연이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 부인이 제 딸과 저를 모욕한 순간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그저 제 복수에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최도연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 부인이 말했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라고. 한서연이 일어서며 말한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수준이 무엇인지. 2주 후 도남인베스트 사무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용품들도 대부분 압류당했다. 최도연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 그의 앞에는 파산 신청서가 놓여 있다. 윤지혜가 들어온다. 그녀 역시 몰골이 말이 아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화장기도 없다. 여보, 집도 경매로 넘어간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알고 있어. 최도연이 힘없이 대답한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재훈이 마저. 윤지혜가 울먹인다. 재훈이가 뭐라고? 자기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창피하다고. 최도연은 쓴웃음을 짓는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도남인베스트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한 20년 전 미순그룹 서진우 회장 사건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도연이 리모컨으로 TV를 끈다. 이제 정말 끝이군. 그가 중얼거린다. 윤지혜가 남편 옆에 앉으며 묻는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한서연에게서 온 전화다. 최도연 씨, 내일 교도소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미순그룹 응접실. 이번에는 최도연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온다. 내일이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한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한다. 20년 전 정말 후회하지 않았나요? 최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다. 후회했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사과하지 않았나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직한 대답이네요. 회장님, 최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제가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본다. 용서는 그녀가 천천히 말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계신 제 남편이 결정하실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서연이 일어서며 말한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늦더라도 말이에요. 최도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서진우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6개월 후, 화면이 여러 장면으로 분할되어 각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최도연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수염을 기른 그의 얼굴에는 참회의 빛이 역력하다. 윤지혜는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경멸했던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다. 어머니, 깻잎 한 단 주세요. 한 고객이 말한다. 네, 잠시만요. 윤지혜가 정중하게 대답한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다. 재호는 작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쓰고 취업도 어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유나는 작은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밝게 웃고 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한 아이가 묻는다.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하면 안 예뻐져. 유나가 따뜻하게 대답한다. 각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공원묘지. 한서연이 평소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남편 서진우 회장의 묘소 앞에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다. 묘비에는 미순그룹 창립자 서진우 회장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서연이 꽃을 놓고 무릎을 꿇는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다. 당신이 지키려던 정의, 이제 실현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최도연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고 미순그룹은 당신이 원했던 대로 정직한 회사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한다. 처음에는 복수심이었어요. 당신을 배신한 자를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한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든다. 유나도 이제 진짜 사랑을 찾을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과 말이에요. 그녀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묘비에 작별 인사를 한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3개월 후 서울의 작은 카페의 따뜻한 마음. 이곳은 한서연이 최근에 인수한 사회적 기업 카페로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유나가 새로운 남자친구 민준과 함께 한서연을 만나러 온다. 민준은 초등학교 교사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의 차림새는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하다. 한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한다. 어서 와요. 유나가 민준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비싼 선물 준비 못해서. 민준이 미안해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선물이죠. 한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유나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란 건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한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네요.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는 사람이구나. 유나가 어머니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행복해한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 유나야.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한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카페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 어머님, 이 카페 정말 좋네요. 이런 일을 하신다니 존경스러워요.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한다.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서연이 겸손하게 답한다. 이때 카페 문이 열리며 재훈이 들어온다. 그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 같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온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역력하다. 유나야. 그리고 어머님.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재훈 오빠?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재훈이 고개를 푹 숙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려서 정말 소중한 걸 놓쳤어요. 한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는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유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재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인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유나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재훈 오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재훈은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민준 씨죠? 부탁이에요. 유나를 잘 부탁드려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한다. 네, 알고 있어요. 유나를 정말 소중히 할게요. 한서연이 재훈을 바라보며 말한다. 재훈 씨, 깨달음이 늦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죠. 어머님. 재훈이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바라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께 그런 모욕을 드렸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다. 재훈은 감사의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저는 이제 정말 다르게 살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유나에게 인사한다. 유나야, 행복해. 정말 행복해. 재훈이 카페를 나간 후 따뜻한 침묵이 흐른다. 한 달 후 전통시장. 윤지혜가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과거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다. 어머니, 총각김치 하나 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말한다. 네,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윤지혜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준다. 그 여성이 바로 유나다. 윤지혜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윤지혜가 유나를 알아보고 당황한다. 어머, 유나구나. 어떻게? 어머니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유나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윤지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앞치마를 정리한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어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한다. 윤지혜가 놀란다. 행복하다고? 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진짜 어머니 같으세요. 윤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너 말이 맞아. 나도 모르게. 이 생활이 더 편해. 가식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나야.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도 재훈 오빠도 모두 행복하세요. 윤지혜가 유나의 손을 잡는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너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다. 1년 후 미순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한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보고서가 놓여 있다. 김 부장이 들어와 보고한다. 회장님, 올해 장학금 수혜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카페도 전국에 50개 지점을 열었고요. 좋은 일이네요. 한서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최도연 씨의 형량도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렇다면 출소 후에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네요. 김 부장이 놀란다. 회장님, 정말로요? 진정한 참회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한서연이 차분하게 말한다. 복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교화예요. 이때 유나가 민준과 함께 들어온다. 그들의 손에는 결혼 청첩장이 들려 있다. 엄마,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유나가 밝게 말한다. 정말요? 언제인데? 한서연이 기뻐한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민준이 말한다. 좋아요. 정말 좋아. 한서연이 딸을 안으며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유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까. 한서연이 딸의 뺨을 어루만진다. 돈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